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3.5도, 익산 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다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7도, 익산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종일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며 싸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의 한 군의원 아들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완주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접관 선정 과정도 논란이지만 해당 의원의 아들은 올해 초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미화원 자격 요건에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를 명시해 군수 결재를 받은 뒤 사흘 만에 자신의 전결로 이 부분만 빼고 채용 공고를 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에게 받은 결재를 자신이 뒤집은 셈입니다. 실무를 맡은 당시 담당 팀장은 일부러 뺐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실수도 뺐어요. 뭘 잘못해갖고. 그 전에 있었던 문서를 갖다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고 착각을 하고. 면접관 선정 과정도 논란입니다. 당시 과장과 팀장이 면접관 2명을 지정하고 과장 자신도 면접관으로 직접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정된 면접관 2명 가운데 1명은 이번 논란에 휩싸인 군의원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 생활했을 때 그분이 공무원 했었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한 거지.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해당 의원의 아들은 올해 초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완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면접관 선정 기준 등 채용 절차를 보완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비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저기를 위해서 이번에 좀 보완을 하려고. 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시설은 물론 이 수설의 모태가 됐던 장애인 단체까지 애초부터 설립 자체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이 시설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에 장애인 자활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 주체로 삼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는 제대로 설립된 걸까? 이 목사의 부탁으로 운영위원을 맡았다는 전모 씨.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후로 제가 이렇게 거기를 가보거나 뭐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혹시 올라가 있으면 빼라. 그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전라북도는 최근 이 단체 회원 명부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며 단체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전혀 있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까지 해왔고 실질적인 활동이나 회비를 낸 것도 없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목사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1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티다 지난달에서야 시설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목사와 시설장이었던 김 전 신부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였습니다. 법제처까지 질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의견이 이렇게 엇갈려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경과된 부분이 있죠. 결국 이 목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물론 이 센터의 모태가 됐던 비영리 민간단체도 모두 엉터리 서류로 설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설립부터 엉터리였던 이 장애인 시설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설립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허위 서류를 판명하고 보류했다면, 반려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예방이 됐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유치원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학부모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입학 전형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만 더 커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유치원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접수나 추첨을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야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도 검색하고 원서 접수를 하고 쉽게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처음 학교로 서비스는 반쪽짜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7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164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서비스에 참여하면 공립유치원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집단 항의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하고 같은 라인에다 놓고 학부모 보고 번호 돌려서 되는 대로 가라 1, 2, 3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사립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의 집단 거부로 국공립유치원의 원화 모집 시스템으로 전락한 처음 학교로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공립유치원의 입학 일정을 챙겨야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이중구로 예전보다 번거로움만 더 커졌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전라북도가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요즘 단체로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9시 되면 그냥 한 50명씩 막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비고. 실제로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은 5,7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분의 2가 줄었는데 모두 개별 여행객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없다 보니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는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의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던 직원들이 장기 휴직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좋아지는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 현지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관광객 유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홍보와 더불어 태권도와 문화 등 주제와 계층에 맞는 상품 개발을 여행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 관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관광을 좀 아까 말씀드린 축제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유치를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라도 방문회에 맞춰 전라남도는 물론 충청북도와 청주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 협의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에서 풍성한 국화의 자연 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국화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임실군이 임실앤치즈 유통센터를 열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가을과 청정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고창 국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고창 고인돌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화향기 산책로 탐방, 식용국화로 요리하는 오감만조 국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집니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가을향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허브 채취, 허브 오일 추출 등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 풍성한 가을 허브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실역 앞에 임실앤치즈유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치즈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관내 유황업체 및 낙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유제품 판매장과 유제품 입고부터 출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설비를 갖췄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1일 국내로 들어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이달 말부터 전북을 순회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성화가 이달 28일 남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동안 임실과 전주, 군산 등을 지납니다. 성화가 봉송되는 동안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노인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공익형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18배나 성장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더 높고 보수가 낮은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률이 훨씬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주도의 시장형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와 각 시군이 만든 공공기관 53곳이 채용비리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전라도와 14개 시군의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2달간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채용비리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5개 시군이 겨울에 한파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겨울에 발생한 저체온증 사망자와 한파 일수, 고령 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의 한식 담장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태조로와 경기전길에 있는 전주중앙초등학교의 한식 담장 140m 구간 130곳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ED 조명은 바닥에 깔리는 매립형으로 다음 달까지 설치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